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죠.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예. 흔히 남자들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가 아니라 처음 본 여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저는 아닙니다만 네. 주식시장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얼굴, 참신한 뉴페이스의 등장은 언제나 주목을 받기 마련입니다. 올해는 시장의 하락 속에서 이제 공모 시장도 많이 얼어붙을 거다, 그래서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 훌륭한 수익을 올린 종목들, 많이 상승한 새내기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하락장 속에서 수익의 단비가 되어줄 이런 신규 상장주, 공모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매법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모주 투자는 대박이라는 공식은 깨졌지만 이 소소하게 치킨값 또 커피값이라도 벌어보자 는 투자자들도 많은데요. 이 남은 하반기 소카 또 마켓컬리 등 대여급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이 무엇보다 공모주 가운데 또 옥석을 선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특히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주 투자의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청약이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로 크게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당연하게도 일반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먼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는데, 공모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 수량 그리고 가격까지 입찰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써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수량을 많이 써내고 또 가격을 높게 써내는 종목들은 당연히 인기가 높고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도도 당연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이 높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손해는 안 보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 자세한 청약 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 금융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내용도 만나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이렇게 청약을 한 이후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래 보유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이 기관 투자자들도 당연히 더 한 주라도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의무 보유 확약이라는 건데요. 의무 보유 기간 동안은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일련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후에 일정 기간, 흔히 이제 15일, 상장 후 15일, 한 달, 3개월, 6개월인데요. 당연하게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기관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이 물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높은, 장기간으로 높은 종목들이 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마다 상장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청약 경쟁률부터 의무 보유 확약 비율까지 꼼꼼하게 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단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할 때 어떤 업종이냐 또 어떤 테마냐, 바로 이 부분, 이 어떤 섹터에 속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해 이런 부분을 아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지난해 대표적인 테마가 바로 메타버스 테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를 대표하는 한 시대를 풍미한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메타버스 테마가 각광을 받을 때 상장한 종목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였습니다. 이 두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 24일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전 기관 청약률 역시 1,700대 1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날 상장을 했는데 기관 경쟁률 1,600대 1 수준을 기록하면서 역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따상을 비롯해서 3연상을 기록을 했고요. 상장한 지 일주일 만에 3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 공모주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공모주 청약에 성공을 했어도 어떻게 파느냐 역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발 퀴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주식시장에 입성한 A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공모주 청약에 성공한 투자자라면 과연 상장 당일날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는데 공모를 받지 못했던 투자자라면 상장 당일날 매수해도 될까요? 과연 어떨까요? 보통 상장 첫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앞에서 이야기 나눈 기업이라면 상장 당일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갖고 싶었는데 못 가지면 네. 상장하는 날 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내가 공모를 받았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면 팔고 싶은 심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가가 10,000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상장을 하게 되면 이 공모가에 상장을 했을 때의 시작 가격은 공모가의 10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서 시작한 다음에 상한가 30%를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받은 그 공모가에서 2배 이상을 상승하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모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할 때 이미 공모받은 사람들은 2배 이상의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겠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약 경쟁률, 기관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라면 당연히 시장의 관심도도 높기 때문에 시작 가격 자체가 이렇게 따상이라고 하죠. 더블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물량을 받게 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기관 청약률이 많이 낮았던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신다면은 이미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상장하자마자 더 떨어질까 싶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락하는 물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주 투자에 상장 당일날 매수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최근 시장의 하락 속에서 일부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신규 상장주의 경우 어떻게 매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최근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급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요즘에 핫한 종목이라면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인데요. 점상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 상장주라서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최근 이 공구음원이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의 이면에는 무상증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이 무증 이슈가 나오기 전에 상승 흐름을 만들던 3월 31일부터 저는 공구음원을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매한 가장 큰 이유는요.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빅사이즈 쇼핑몰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 업종 자체의 특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업종을 보셔라.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아니면 떨어졌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증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애초에 접근한 이유는 상장 후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 날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개월째 되는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량도 소화해 주는구나라는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서 무증 이슈까지 겹치면서 매수 이후에 60%가 급등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3개월 내내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바로 추세 전환에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영 대표님과 새내기주 투자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